올 겨울에 사실 제가 영상 하나를 남겼었어요. 근데 업로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일단 간단하게 이제 지금 얼마 전까지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8월 14일경에 췌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이제 저희 가족분께서는 황달이 먼저 오고, 다양한 이제 합병증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간암이었나? 그거가 의심이 된다라고 시작을 해서 청구성심병원이랑 은평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췌장암인 것을 이제 잡아냈어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서울대병원 장진영 교수님께서 또 권위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또 이제 그 전에 수술을 받았던 이력도 있고 하니 어렵지 않게 장진영 교수님 하고 이제 조인이 됐었고, 수술을 바로 받기로 했다가 항암을 이제 잠시 받고 시작을 하자라고 하셔서 작년 8월까지 약 12차 정도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 항암을 12차쯤 받았는데 정말 건강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항암 부작용이 저희 가족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 항암제가 몸에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 역시나 없었고, 그 어떤 뭐 머리가 빠진다거나 다양한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항암이 의미가 없다 해서 수술로 바로 이어졌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블로그에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지만 수술을 받으신 후에 너무 건강하셨어요. 식사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 잘 하셨고,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예방 항암이라는 거를 또 이제 12차까지 진행을 하자 해서 현재 10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이 중단이 된 상태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고, 그 와중에 이제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데, 이제 좀 긴급한 상황이 한 번, 두 번 정도 있었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제 동네 병원에 들어갔다가 동네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으로 병실 잡혔었고, 병실에서 또 퇴원을 해야 해서 퇴원을 하시고, 또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다시 입원도 하셨고 퇴원도 하시고 항암 치료도 받고 하는 과정을 지냈어요. 근데 항암 8차가 끝나고 나서 류코스팀이라는 백혈구 촉진제를 맞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수술 전이나 그 전에는 사실 딱히 지장은 없었는데 한 8차 때부터는 몸이 못 따라오더라고요. 몸이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7차까지는 제가 봐도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8차 상의를 하러 가서 오도영 교수님한테 이거 항암 더 하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분은 이제 받아야겠다 해서 받았어요. 근데 오도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뭐 항암을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다,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자라는 유도리가 있는 반면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항암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항암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인드라서 엄청 싸웠어요. 그때 병실 앞에서 엄청 싸우고 8차를 들어가고 류코스팀을 다 맞았는데, 류코스팀 5번째 다 맞고 나서부터는 다시 이제 식욕이 올라오고 체력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제 체력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항암을 받는 패턴이었는데, 8차 때는 체력이 올라오지 않아서 크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오심 구토도 하셨고 설사도 하시고, 근데 어거지로 이제 체력을 좀 올려서 9차를 받으셨고, 9차 받았을 때는 류코스팀을 맞는 중에 거의 초죽음이 됐었고, 류코스팀을 다 맞고 나서도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 상태로 이제 10차까지 진행을 해버렸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10차에서는 루코스팀 맞는 동안에 사람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항암 치료를 10차 딱 받고 나왔을 때 식은땀도 흘렸고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고, 류코스팀을 이제 그 다다음 날부터 맞았는데, 류코스팀을 맞고 나서 너무 식사를 못 하시고 기존의 이제 항암 치료 때보다 더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라 걱정을 했었죠. 걱정을 했는데 급기야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가 돼서 제가 급하게 이제 은평 성모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서 응급실 주치의분께 진짜 통사정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정말 힘드시니까 좀 입원을 했으면 좋겠다, 좀 기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 그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하셔서 입원이 됐어요. 입원이 됐는데 그날 검지가 엑스레이 찍고 해보니 폐렴이다 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폐렴이면 이제 빨리 치료하면 되니까 괜찮겠네요 라고 했는데, 그 응급실 주치의 선생님이 대부분의 암 환자는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입원을 시켜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했죠. 감사했는데 그 다음날, 그날 저녁 때부터 해서 그 다음날 이제 갑자기 주치의 선생님하고 뭐 호흡기과였나? 그쪽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아마 일내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은평 연세병원 일내과 주치 담당의께서 그 다음날 저를 불러서, 긴급하게 불러서 가보니 뭐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하루 만에 뭐 한쪽 폐가, 원래 한쪽에 있어 한쪽 폐렴이었는데 양쪽으로 폐렴이 지금 다 심각한 상황이라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응급실 주치의 선생님은 오늘 돌아가신다, 오늘 무조건 돌아가시니까 서울대로 넘기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장례를 치르는 수가 생긴다, 본인들은 여기서 뭐 CPR이라고 하나요? 그런 긴급한 상황에 대응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대로 넘겨라 라고 했는데, 그날 어쨌든 서울대병원의 응급실 쪽에서도 폐렴 환자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쨌든 뭐 오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 그래서 연세병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제 전원이 돼서 응급실 병원에서 또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퇴원을 당했어요. 그래 이제 저는 어쨌든 가족들을 다 모셔서, 은평 연세병원에서는 곧 사망을 하신다고 하니 가족들을 불러서 마음의 준비도 시켰고, 저희 가족분 같은 경우 주무시지 말아라, 자꾸 누워가지고 계속 폐에 가래 들어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눕지 말고 앉아서 하루만 잘 버티다가 서울대까지만 잘 넘어가 보자 라고 했는데, 막상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보니 그 다음날 새벽에 퇴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 연세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왔는데 이렇게 바로 퇴원을 해도 되냐라고 저는 저대로 또 따지고 여쭤보니, 몸 상태가 괜찮으니까 퇴원을 시켜주겠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말씀을 하신 거는, 폐렴 치료를 위해서 들어가는 게 항생제가, 이 항생제나 뭐 항암 치료 때 들어가는 항생제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다음 주에 있는 항암 치료 11차를 위해서 지금 이 폐렴을 위한 항생제는 끊어야 된다, 대신에 이제 뭐 다른 걸로 조제를 해줄 테니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오도영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라 라고 하고, 지금 그 당시에 이제 퇴원을 당했어요. 그게 이제 저번 주까지의 일이었고, 말 그대로 지금 죽음을 어쨌든 환자분께서는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삶의 의욕이 아예 없어진 상태예요. 항암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삶의 의지 자체가 아예 없어진 상태로, 뭐 나름 퇴원이라면 퇴원, 뭐 쫓겨났다면 쫓겨난 걸 수도 있고, 하니 이제 아예 뭐 식사도 안 하시고, 뭐 대소변은 아예 이제 놓으셨고, 거동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렇게 이제 6월 20일이었죠. 6월 20일에 오도영 교수님을 뵈러 가서, 외래가 이미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도영 교수님을 뵈러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저히 지금 이제 아예 걷지도 않으시고 못하시고 삶의 의지가 없다. 본인 항암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암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를 교수님도 확인을 하셨고, 저는 어쨌든 뭐 본인이 항암을 받고 싶어 하니 체력을 좀 안배하기 위해서라도 좀 입원을 시켜달라 부탁을 드렸고, 오도영 교수님께서 진짜 감사하게 병실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당일 입원은 안 되지만 6월 25일 어제 입원이 돼서 입원을 시켜주셔서 입원을 했습니다. 아, 얼마나 이제 잘 견뎌내고 버티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정말 황당한 거는 한 가지예요. 연세병원에서 돌아가신다, 진짜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오도영 교수님께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했을 때는 정반대였어요. 뭐 그렇게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었고 돌아가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양쪽 폐에 전이가 되어, 양쪽 폐에 막 폐렴이 장난 아니라 그랬는데 오도영 교수님 엑스레이 상으로는 한쪽에 아주 조금 폐렴 끼가 있는 상태였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연세병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미 본인은 어쨌든 사망 선고를 한번 받은 상태이다 보니 삶의 의지가 없어진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버틸지, 본인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의욕조차 없는 상태예요. 마침 그날 오도영 교수님 진료를 받는 날 췌장암 환자분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분이랑 다르게 수술 전에 항암을 한 50번 정도 하신 상태였고, 수술을 받고 항암을 10번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폐로 전이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분은 어떻게든 항암을 받고 싶으셔서 항암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내성이 너무 심하게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항암은 의지가 없다고 중단 선고를 받으셨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아서 저희는 우리 가족분이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환자분 말을 들으면 항암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항암이 중단이 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의욕이 보였어요. 그리고 10차 항암을 받기 전에 직전 그때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마찬가지로 췌장암 환자 두 분을 뵀어요. 갓 수술을 받은 분 한 분하고 수술을 못 받고 항암만 받고 계신 분 한 분, 두 분을 뵀는데 두 분 다 체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었고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었고 가족분들이 잘 케어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췌장암은 어느 정도 잡혀서 제가 이전에 찍어놓은 영상에서는 췌장암 선고를 받고 수술 혹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10년까지 살고 계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근데 저희 가족분을 예로 들면 지금 10개월 정도 지났고 예방항암 10차를 받은 상태인데 한 8차부터 거의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체중은 체중대로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고, 현재 남자분인데 172의 키에서 현재 167, 그리고 몸무게가 40kg예요. 항암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식사를 못 하시고 항암의 속도를 몸이 못 따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도영 교수님마저도 어느 정도 이제 쉬어가는 페이지를 갖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항암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 그걸 막 어거지로 하려니, 이게 살기 위해서 수술받고 항암을 받는지, 암은 없어진 상태이지만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지금까지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남기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진짜 다양한 병도 있고 부상도 생기고 응급 상황이 생기는데,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 그 어떤 약을 쓸 수도 없고 약이 듣지를 않아요. 진통제는 늘어가고 수면제는 늘어가고 비타민은 늘어가고 약은 늘어가는데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환자분 정신도 지금 너무 힘든 상태이고요. 정말 힘든 상태고, 저는 너무 포악해지고 있고 괴팍해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지금 미칠 것 같아요. 밥을 드시지도 않고 밥은 먹여야겠고, 분명히 병원에서 척추외과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일어나지도 않으세요. 특히 이번에 연세병원에서 사망 선고까지 받고 난 후에는 삶의 의욕이 아예 없어지셨어요. 환자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혹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항암을 받지 않았으면 더 빨리 죽었을 거다. 저나 저희 가족들 혹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과연 이 항암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6월 13일에 사망 선고를 받으셨고 버텨냈고, 서울대병원으로 넘어와서 다행히 호전이 되었는지 연세병원에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어요. 항고비는 어쨌든 또 넘겼지만 이미 사망 선고를 한번 받은 환자분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본인의 의지가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더 버티실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하나예요. 저희 가족분은 작년 8월 14일에 항암을 받아서 항암 10차까지 무리가 있지만 버텼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며칠 있으면 이제 12개월에 수술 받은 지 12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서 사람답게 살지 못할 바에는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수술을 받지 않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이만큼을 더 살 수 있었더라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낚시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러 다니고 살았더라면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취미생활도 즐기지 못하고 병실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되고, 환자분을 위해서 의료용 침대도 놔드렸고
간병인을 쓰고 있어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항암을 받기 위한 몸을 만들고 항암을 받고 항암을 받기 위한 몸을 만들고 하지만 그 몸이 못 버텨주고 지금까지 버텨주고 있는데 과연 이 삶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족분들, 환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항암을 받을 만큼 몸 상태가 따라가지고 버텨준다면 그건 역시나 의미가 있는 거지만 굳이 항암 치료를 어거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지는 수술을 받아야 돼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블로그를 통해서 수술장 앞에서도 전화가 온 적도 있고 수술을 받는 중에도 전화가 온 적도 있고 수술을 받기 전에도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과연 수술을 받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이 영상을 본다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이번에 은평연세병원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느꼈고, 이 항암 집차 그리고 췌장암 수술을 받는 과정, 지금까지 한 2년간의 과정을 돌아보면 과연 이게 환자의 삶을 사는 건지 호구의 삶을 사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병원에서도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응급실에 한번 가더라도 다른 더 위중한 환자들 때문에 배제돼야 되고 입원조차 안 되고, 입원 한번 하기 위해서 진짜 통사정을 해도 입원이 안 되는 이런 더러운 현실 속에서 저는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췌장암 수술을 앞두신 분, 췌장암 이외에 모든 암 수술을 예정하신 분들,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췌장암 수술을 받을 때 제가 수술 취소를 했었어요. 수술 안 받겠다, 아버지 그냥 모시고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진짜 그 모든 과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코디분들까지 다 내려와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수술을 받아서 3년이나 사시겠어요? 3년이나 제대로 살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저희 목표는 3년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물어보니 하시는 말씀이 장담을 하지 못한다. 자기들은 장담을 하지 못한대요. 하지만 고통스럽게 3년을 살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수술을 받았을 때는 그나마 고통이나마 덜하니 수술을 받으라는 것이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에 앞서서 정말 인간답게 살다 죽을 건지 고목나무 시체처럼 살다 죽을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췌장암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서 이제 10년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고 5년 이상 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적어도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본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환우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지금 현재 블로그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을 때 나온 분들, 상단 찍으신 분들, 지금까지 글 쓰는 분들 안 계세요. 저는 그분들 다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본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후회합니다. 물론 장진영 교수님께서 수술을 너무 잘해주셨고
오도영 교수님 정말 친절하세요. 제가 정말 많은 교수님들을 뵙고 2년 동안 수많은 상황에서 응급 상황에서 응급실 주치의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너무 많은 분들을 뵀는데 오도영 교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환자들 말을 아무리 환자들이 푸념을 하고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신세한탄을 하셔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을 해서 환자 맞춤 진료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보이고 환자의 마음까지도 돌아봐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몸은 이 육체는 여러분 본인의 것이에요. 가족분의 것이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셔서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